네, 안녕하세요.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의 실시간 활용을 위한 오라클 CP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빅데이터는 뭐 우리가 사는 뭐 페이스북 포함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바로 활용할 건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클 코리아의 임종대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 많이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그것도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네. 분명히 그러한 정보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구글 안에서도 어떤 네. 트렌드나 네.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기업들도 요즘 뭐 페이스북은 아니지만 네. 그 유사한 어떤 그런 이제 소통하고 컬래버레이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기업 내부에서 많이 쓰고 있죠. 네. 네, 기존에 어떤 그 그룹웨어로 대표되던 상신과 어떤 결제 이러한 그걸 대신해서 네. 좀 더 빠르고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보 소통 그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기기의 도입 때문에 훨씬 더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그죠? 일상에서 이렇게 뭐 여기 다들 한 번쯤은 뭐 플리커 안 써본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네. 이것이 기업에서도 지금 이런 뭐 기업에서 어떤 데는 페이스북도 못하게 하고 트위터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기업도 이거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이 지금 나온다고 보는 겁니까? 네, 기업에서도?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대외적인 B2C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서 보셨던 SNS나 다양한 웹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네. 활용해야 될 자산이 되겠고요. 네네. 그 위에도 실제 기업 내부에도 동일한 형태의 다양한 로그들, 네. 그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로그들이나 또는 사용 이력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제조 라인의 센서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센서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나 이런 지리 정보들 같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물류 시스템이나 SC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대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디바이스들이 자꾸 소형화되고 자꾸 지능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나 정보가 많이 이제 수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성이 확보됐다는 것이고요.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네. 데이터가 네. 실시간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오늘 주제는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엄청난 빅데이터를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막 다양하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분석한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네.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튀어나오는 어떤 실시간적인 정보들을 뭔가 바로바로 현장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포인트를 오늘 알아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구글에 대한 얘기 같은데. 예. 일단 굉장히 데이터 속에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미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실시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거나 또는 트렌드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 방대한 양의 최근 빅데이터로 정의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글의 플루 트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직접 구글 사이트에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구글의 내부 엔진을 가지고 네. 사용자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왜 기침이 나지? 어떤 네. 약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검색 정보들을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감기가 플루가 발생하는 것들을 추적해 보니까 네. 매우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네. 구글의 플루 트렌즈하고 실제 질병관리센터에서 만들어낸 조사한 데이터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밝혀진 상태. 구글 게 빠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의미 없어 보이던 이런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처럼 방대하게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이것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건 또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건 사용할 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엄청나게 유사하네요, 패턴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빅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 요즘 거의 뭐 입에 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기존의 대용량 데이터,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대용량 데이터, 네.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뭐가 좀 달라진 건지, 네네. 그거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데이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이 다양해졌고 네.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특징을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을 3Vs라고 해서 네. V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말하던 것이 네. 더 커져서 페타 또는 제타바이트까지의 규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간성인데요. 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도 다양해졌고 다양한 센싱 장비, 네.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또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예전에 정형화된 어떤 의미 있는 정해진 데이터만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용자가 뭐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이런 데이터인데 지금은 이 그 데이터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안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게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속성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능,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언제나 그 기술들이 그렇듯이 기존에도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즉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서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게 됐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처리 기술이 또 네.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기종의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또 기술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네. 요즘 데이터의 특징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끝이 안 납니다. 끊임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처리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처리 속도를 매우 빠르게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노이즈를 제거하고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패턴 레코그니션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티뉴어스 스트리밍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 스트리밍, 그다음에 컴프레스 패턴 매칭 이런 거 보니까 네. 옛날에 뭐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예? 그쪽 용어들이 막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앞서 그 플리커 예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 고해상도 이미지 안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또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P 영역에도 속하지만 다양한 사진들과 같은 고해상도 이미지 안에서도 어떤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도 네. 같은 맥락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처리하는 뭐랄까 새로운 뭐 아키텍처 네. 그런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고, 뭐 이제 재밌는 그림을 좀 제가 올려봤었는데요. 네네. 기존에도 마이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은 있었습니다. 네. SQL 베이스의 네. 마이닝 툴도 있었고, 다양한 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EDA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이기종의 다양한 소스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EDA 아키텍처가 가장 루슬리 커플된 아키텍처이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영향 없이 쉽게 포지셔닝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한 번에 취합할 수 있는 특징적인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할아버지인지 뭐 아저씨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캘리포니아 금강 캐는 아저씨들입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이기종 간에 네. 한다면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실시간으로 뭔가 분석해서 하려면 뭔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 이거 쉽게 집어넣어서 그 스트리밍을 바로바로 캐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되게 가벼워야 되고 또 금방 금방 붙어야 되고 네, 그런 것이 되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예. 자, 그리고 뭐 이 장표는 뭐 네.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내용들이 네, 실제로 이제 포레스터 같은 아. 연구소에서도 향후 중요한 기술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뿐만 네네.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한 네. 제품들을 속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여러분들 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무엇인지만 확실하게 좀, 마음을 느끼면은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시간 되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신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CEP라 했잖아요. 네네. CEP가 뭐의 약자인가요? CEP 많이 예. 쓰고 있지만. 네, CEP는 Complex Event Processing의 약자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실시간의 어. 이 데이터를 이벤트로 보고 음. 어떤 상태가 변하거나 센싱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캡처링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복잡한 이벤트로 보고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을 CE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CEP하고 어떻게 보면 뭐 빅데이터 분석이랑 빅데이터 네. 어널리시스하고 네.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네,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처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일단 빅데이터는 잘 저장되어 있는 네, 하둡과 같은 곳에 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방대한 양을 아주 시간을 두고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CEP라고 불리우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은 움직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양보다는 적은 네.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적은 되겠습니다. 거지만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방대해지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그거 먹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CEP가 적용할 분야는 아까 뭐 말씀하시니까 뭐 센서라든지 일단 제조 분야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분야에서 이걸 또 많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그 데이터가 실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제조 라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MES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제조 라인 관리 시스템에서 보면 뭐 온도 센서, 뭐 다양한 뭐 습도 이러한 센싱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것이 제조 공정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액션을 즉시 취할 수 있다면 좀 더 품질 관리에 있어서 또 효용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빌딩도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자동화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에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 환기를 해야 되겠다는 네네. 것이 실시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네. 이러한 CEP가 중간에서 그 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 SNS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로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네. 로그들이 지금까지는 잘 저장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중에 분석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였었는데요. 이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떤 로그 정보들, 시스템의 네. 로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네. 이러한 곳에도 이 CEP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가 그런 데겠네요, 그죠? 네, 보안 로그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그 접속 로그에서도 아예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특정 회사에서는 그 온라인상의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국내가 아니라 이제 국외 사례인데, 그 매우 유명한 A사입니다. 예. 네네. 이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카드 트랜잭션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이제 보안 체계 없이 네네. 일부만 그렇죠. 그렇죠. 체크를 하면 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금방 한국 쪽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프로드 그렇죠. 트랜잭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 CEP를 가지고 네.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는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중간에 개입해서 네네. 즉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위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그 실시간 반응들을 본다거나 네. 또는 뭐 저희 사례 중에서도 뭐 증권사에서 어떤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 시스템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또 패턴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안 말씀하셨는데 같은 예입니다. 프로드 네. 디텍션하고 네. 어떤 A라는 사람이 B 지역을 통과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시간에 C 지역에서 다시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면 네. 이건 분명히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프로드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디텍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의미 있는 정보, 네. 그 정보가 되게 그 실시간으로 뭐 캐치했을 때 그 정보가 엄청난 그 비즈니스의 파급 효과라든지 뭐 위험이건 좋은 네, 점이건 뭔가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추출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이게 다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BI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예. BI 시스템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음.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흘러가서 그렇죠. 시스템 속에 네. 저장이 되었는데요. 음. 그 앞단에서 미리 실시간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네. 갖추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개인들도 거기서 예전에는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기업에 있는 사람도 다 이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없었던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는 그럼 이런 CP 분야 쪽을 언제 꽤 오래 했었나요? 어떤가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빠른 네. 시기에 저희 제품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성능 좋은 저희 제품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바로 BA를 인수합병하면서 BA가 가지고 있던 이벤트 서버라고 하는 이제 코어 엔진들을 이제 오라클이 흡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라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한 회사이고 네. 그것을 추출하는 마이닝 기술 또한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과 네. BA가 가지고 있던 아주 실시간적으로 뛰어난 엔진을 결합해서 2009년에 이미 이제 지금의 형태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국내에는 지금 많이 소개가 됐나요? 어떻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국내의 비즈니스 상황상 저희 오라클이 이 제품에 집중한 게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외에는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근에 많은 POC를 진행하고 있고, 중요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저희 오라클 CP가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POC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대가 거의 비즈니스도 리얼타임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 이런 국내도 많은 사례가 나올 거라고. 네, 저희 오라클 코리아도 이 부분을 이제 드라이브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제 고객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런 요구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 CP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네. 일단 오라클 CEP라고 부르는 이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로직 위에서 기동하는 제품, 일반적인 오라클 제품처럼 웹로직 위에서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웨이트 스탠드얼론 서버입니다. 네네. 그래서 설치하는데 몇 분이면 되고요. 기동하는데도 몇십 초 안에 기동이 될 정도로 몇 초 단위로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가벼운 서버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BA가 갖고 있던 JRocket이라고 하는 성능이 매우 좋은 JVM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eterministic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해서 네. 가비지 컬렉션 타임을 최소화하는 JRocket RT라고 하는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다 결합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오라클의 최신의 하드웨어인 엑셀러직 위에서 저희 CEP를 테스트했을 때 이 데이터는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네. 1밀리언 이벤트를 초당 처리를 했습니다. 투 네. 소켓에서요. 그러니까 두 개의 CPU가 있는 한 노드에서 그런 속도를 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특징들을 네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캐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네. 컨티뉴어스 스트리밍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직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지 그 관점은 어떤지 좀 말씀 좀 예, 주시죠. 결국은 이건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벤트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네. 일종의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엔진 내에 기술하고 필요한 룰들을 세팅하고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EPN이라고 하는 이벤트 프로세싱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발 모델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존의 BPM 엔진 같은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되실 건데요. 데이터가 와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네. 이 안에서 어떻게 처리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현업에서는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업종마다 자기 회사마다의 어떤 새로 뭐 나름대로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건지 네네. 말씀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표준 어댑터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어댑터를 실제로 제작할 필요성도 있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싱하는 룰이나 또는 네. 엔진들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주 굉장히 심플한 저희가 OSGI라고 하는 오픈 프레임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플한 개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댑터를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고 네. 어떠한 룰도 손쉽게 포조라고 불리우는 아주 일반적인 평이한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셔서 저희 제품 안에 애드온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뭐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SQL은 많이 익숙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문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런 것이 SQL을 아시는 분이 네.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건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네, 그래서 이제 타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다른 랭귀지를 쓰거나 네. 또는 이제 지금처럼 자바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만을 제공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싱은 저희가 이제 CQL이라고 부릅니다. Continuous Query Language라고 해서 SQL 표준을 따르고 있는 확장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산업 표준은 아니지만 산업 표준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기존에 SQL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아주 손쉽게 이 쿼리문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네.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 셋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하는 셀렉트문을 가지고 그 안에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음.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필터링을 한다거나 애그리게이션을 한다거나 코릴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들을 이 SQL문을 통해서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실렉티브를 쓴다는 거지 이것이 DB처럼 엄청나게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우리 실렉트 하면 되게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로직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이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상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지 표현이 SQL문으로 오케이. 됐을 뿐이지 네네. 처리 방식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근데 이 기존의 CQL 갖고 안 되고 뭔가 외부에 있는 것들 데이터를 네. 불러가지고 또 분석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거하고 뭐 AP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제공이 되는지 그건 네.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로 만들거나 네. 저희 그 CQL문을 쓸 네네.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개를 합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판이 제공되는데요. 저희가 그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 카트리지스라고 부릅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네네.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콜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SQL문 안에서 자바 메소드를 네네. 펑션을 콜아웃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직이나 또는 자바로 만든 로직을 SQL문 안에서 바로 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쿼리가 좀 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질 수도 있고 로직 부분은 또 다른 엔진 안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인메모리 네. DB 쪽 그쪽 활용하신 걸 좀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분석되고 만다면 이후에는 또 분석이 안 됩니다. 네네.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스테이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이 시간 데이터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면 잠시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스냅셋처럼.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물론 DB에다 넣어서 저희 CQL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버헤드가 생겨서 또 그렇죠. 느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캐싱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로컬 캐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코헤런스라고 하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헤런스 기술은 JVM이 마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처럼 계속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확장되고 뭐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네. 데이터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코헤런스가 오라클의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임플리멘트도 돼 있고요.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캐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CQL, 네. 셀렉트문 안에서 이 캐시를 접근해서 특정 데이터를 바라보고 어떤 처리를 하고 뒤로 넘길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처리를 메모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아주 빠른 처리 성능 속도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그 현업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그 실제 현업의 이 관리자들이 이런 분들이 쉽게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네네.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그런 개발 환경 툴킷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앞서 설명드린 그 워크플로어와 같이 생긴 EPN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네. 모두 그 개발 툴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은 이클립스 버전이 제공되고 차후 버전에는 이제 저희 오라클의 개발 툴인 JDeveloper 버전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군 쪽에서 이클립스를 많이 쓰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클립스의 플러긴 형태로 저희가 개발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관리 화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도 있고 중지시킬 수도 있고 이게 OSGI 기반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붙였다 떨어졌다를 즉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시간 이벤트를 관리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아까 네. 이제 분석하는 스테이지, 연결하는 스테이지 이런 스테이지별로 현재 성능이 어떤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본 모니터링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 네. 프로파일링을 한다거나 네. 잠시 기록을 해서 뭐 디버깅을 해보거나 과거 기록을 보기 위한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CQL이라는 것을 이 관리 툴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변하고 있는 주식 중에 3% 이상 변동된 것만 보겠다라는 룰을 만들었는데 이걸 4%로 바꾸려면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SQL문에 그 값만 바꾸신 다음에 저장만 누르시면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이러한 변경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 변경 관련된 거는 이거 꼭 필수겠네요. 이런 솔루션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CP의 어떤 가용성 관점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그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혹시 고가용성이나 이게 혹시 죽으면 다시 띄워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제품이 다른 제품도 그러하듯이 이러한 고가용성, 즉 HA 구성을 위한 기본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서버이지만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고 여러 개의 노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노드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음 노드가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HA 구성이 가능하고 페이러블을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빠른 성능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오면 분산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 안에서도 각각 분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산 처리 기술도 이미 이 제품 안에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A가 처리하고 B와 C는 함께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식의 구성들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 분산 처리되는 것은 거의 자동화로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설정이라고 하는 설정. 걸 통해서 여러 개의 노드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네네. 만약에 A라는 서버가 죽었다가 네. 다시 기동을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그룹 속에 들어와서 아까 하던 일을 마저 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것이 아까 국내는 이제 좀 POC도 하고 이제부터 소개되는 네네, 거라면 맞습니다. 해외 쪽은 이미 기존에 많은 어카운트가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어떤지? 굉장히 많은 네.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2009년부터 이미 다양한 글로벌하게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그 몇 가지 회사 명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사과 마크도 보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일본의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턱셀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가장 큰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특정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어떤 마케팅 캠페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몰 근처에 가 있으면 그 가까운 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런 쿠폰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겟팅된 마케팅 이벤트를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유럽에도 가입자가 많은.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네, 그죠? 아마도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쩌면 구축이 약간 짜증날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큰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위치들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센싱 장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현재 물류 시스템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예를 들어 이제 교통 상황이 문제가 있으면 라우팅을 하는 인포메이션을 보내줘서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이 실시간적으로 보통 이제 리얼타임 어웨어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실시간성을 확보하는데 들여서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고
가까운 이제 그 도코모 같은 이제 통신사에서는 기존에 물리적으로 쓰고 있던 장비들을 대체해서 이 CEP가 네. 이 로그들을 이제 액세스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로드 밸런싱을 한다거나 시스템을 확장한다거나 하는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쟁터에서도 쓰이겠네요. 실제로는 미국 국방부에 이미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저희가 이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네네. 사진 같은 걸 못 네. 보여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안가라고 하는 네. 특정 보호해야 될 대상 근처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치를 하는 시스템에도 네. 들어 있고요. 네, 실제 네. 전시 작전 상황에서 네. 다양한 정보들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조기 경보 시스템하고 지금 사실은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이따 해드리겠고요. 잠깐 전체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Q&A 네.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오라클의 이 CEP 솔루션이 기존의 어떤 BI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네. 바로 방대한 소스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간적으로 분석돼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 시스템이나 또는 비즈니스에 큰 효용이 있을 때 네. 이 제품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의 이 엔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매우 가볍고 빠르게 네.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고 어떤 패턴을 인식할 수도 있고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표준적인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을 인식한다면 이것이 계속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볼 거 아닙니까? 네네. 보다가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네. 유사한 패턴을 자꾸 보면 그 패턴 자체를 인식한다는 겁니까? 추출할 수 있는 앞쪽에서 조금 네. 내용이 좀 스킵이 됐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네. W자 패턴이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있으면 뭐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이 몇 초 이내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W자 패턴을 그린다면 그걸 저희 아까 SQL문 안에 그 패턴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한. 네네. 그래서 그 패턴 매칭하는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SQL문이 그 패턴을 인식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끊어서 봅니다. 그걸 네네. 윈도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특정 시간 안에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면 그때 다음 단계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이러한 네.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조 라인에서 어떤 온도 센서가 이상한 현상을 10초 이상 지속하면 이러한 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그런 패턴들을 인식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조하겠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경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리고 먼저 제가 낸 질문에는 여러분들 앵그리버드 스페이스가 아니라요. 송종훈 님이 답변 맞춰주셨네요. 어메이징 알렉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다. 여러분들이 좀 후속작의 속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 어메이징 알렉스라는 것이 2달 후에 나온답니다. 자, 송종훈 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핸드폰,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송종훈 님.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종대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 네. 중간에 점이 찍히면 되는데요. 네네네. JONG ONG 네. DAE 그리고 .lim LIM 네, 그리고 오라클.com. 네, 오라클.com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이신 임종대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엔 답변 드리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성우님 재활용 의미로 기존에 쓰던 하드웨어 선 플러스 오라클을 CEP 솔루션을 탑재해 실시간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지요?
네. 지금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최신 하드웨어에는 이제 엑설로직, 엑서데이터 같은 이제 최신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네. 선으로부터 온 네네. 기술과 예, 오라클 기술이 합쳐진. 음. 물론 이제 기존 하드웨어에서도 당연히 동작을 합니다. 네. 저희가 표준 자바 프로그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 분석이라는 거는 매우 CPU 인텐시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은 장비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기 때문에 기존 장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것은 아마 데이터의 성격이나 양에 따라서 네.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뭐 라이트하고 뭐 인메모리 DB 쓰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홍성우님께서 또 질문하신 게 최근에 빅데이터를 내세우는 회사들이 많죠, 그렇죠? 네네. 타사 특히 세스와 비교해서 네. 오라클만의 장점 무엇인지요? 네. 저는 네. 질문이 적나라합니다, 좀. 네. 네, 뭐 세스뿐만 아니라 네. 뭐 SAP, IBM 네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공개 가능한 수준의 저희 비교 자료가 비교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개적으로 특정 회사를 좀 오케이. 언급하는 거는 제가 근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하나만. 딱 하나만. 네, 일단 그 BA 제품이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바로 성능이었습니다. 네. 매우 쓰기 편하고 성능이 좋은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 사상이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기존 철학과 네. BA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만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키텍처가 우리가 특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성능이 매우 빠른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사례들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된 뭐 2009년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2007년에 사실은 이벤트 서버가 처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만들어진 노하우들이 또 저희 회사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른성님께서 CEP 구축에 앞서 기존 IT 환경에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뭐 선결 요건 같은 거 있는지. 네, 뭐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될,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거는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서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 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고 어떤 것이 의미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로 연계됐을 때 밸류가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이 CEP가 훨씬 더 밸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관점, 네. 업무 관점의 어떻게 분석이 그 네, 시간이 요하고 저 중요한 거지. 이거 라이트하고 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는 IT적으로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 맞습니다. 금방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빅데이터 비교하자면 빅데이터 누적된 데이터의 수치나 보고라면 CEP는 OLTP처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보고라면 생각하면 되는지요? 네,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는 데이터인 레스트입니다. 저장돼 있고 쌓으면 쌓을수록 의미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CEP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스니핑하는 겁니다. 살짝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OLTP랑 다른 것은 OLTP는 정해진 루트가 이미 채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존 그렇죠. 채널에서 들어오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CEP는 최근에 그 경향 중에서도 네.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한 번에 네네. 예, 규합해서 보고 싶은 빅데이터 분석처럼 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SNS 데이터가 막 쌓이고 있고 우리 회사의 어떤 평판들이 이 데이터 속에서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그 마케팅에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네. 요 두 개를 머지할 때 의미가 있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마케팅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만을 보는 그 OLTP성이 아니라 네네. 다른 것들, 다른 연계된 데이터들하고 함께 동시에 처리해서 바로 음.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CEP 밸류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기존 오라클 DB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모두 CEP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CQL이라고 한 아까 말씀드린 SQL 같은 문 안에 이미 DB를 연결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쓰셔도 되고 이 데이터를 코헤런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에다 올려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쉽게 연계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빠른 처리의 성능에서는 DB를 연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오버헤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시스템상에서는 그런 처리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는 분인가 보죠? 네. 자, 네, 안무정님 안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강희국님,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오라클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않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것은 앞서 그 콜아웃 할 수 있는 카트리지 중에서 JDBC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RDB라면 그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클릭 이벤트를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네. 그 프로파일을 DB에서 가져와야 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안무정님께서 시멘틱 분석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시멘틱 분석을 위한 모듈을 플러그인해야 하는지요? 플러그인 하셔야 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계신 고객분이신데 네, 또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종태님, 대용량에 대한 실시간 이벤트 처리 기술 중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라 아카이빙 파일을 자주 많이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 아카이브 처리를 위한 저용량 아카이브 파일을 사용하여 최적화해 처리하는 기능은 없는지요? 네, 지금 그 표현하신 거는 좀 더 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 보면 CEP라고 하는 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앞단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그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면 아마 필터링 기능이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서 뒷단에 어떤 그냥 무조건 쌓고 있던 무조건 쌓는 데이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네네. 정제해서 쌓을 때 아마 이런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저용량 아카이빙 기술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기술들은 좀 더 뒷단에 있는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네. 이 CEP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에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엔진이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안도진님,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학습이 필요할지요? 이게 산업군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치 분석 모델이 필요한 부분을 저와 같은 이런 제품을 솔루션을 셀링하는 분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그 도메인 날레지가 있는 분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구현된 형태로 이 CEP 안에 담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SQL 형태의 CQL을 이용해서 그러한 룰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필요하다면 기존에 어떤 만들어진 뭐 CBase의 어떤 뭐 수치 해석을 위한 어떤 엔진이 있다면 네. 콜아웃을 통해서 그 데이터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손쉽게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그 분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방대해서 그걸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도진 질문처럼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IT 부서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분도 이제는 뭐랄까 자기네 회사에서 하는 현업 부서에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네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네. 그쪽이랑 좀 잘 대화를 잘 나눠가지고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IT적인 콜아웃이든 뭐라든 해가지고 네네.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담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릇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어떤 룰이나 로직 같은 것들을 담아주시면 네. 이 엔진들이 그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철아님, 빅데이터라 하면 페타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을 아는데 처리량 및 처리 속도를 고려한 분석 기술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뭐 페타 이상이라고 정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그것이 이제 페타든 제타든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인데요. 네.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 일단 네, 아마도 이제 실시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처리량을 방대한 양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쪽 장비에 하나의 렉 안에서 한 번에 1초에 그 1밀리언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100만 개의 이벤트를 네네.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바로 시스템, 즉 기업 내에 실시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응대의 속도가 빨라지고 반응 네. 속도가 빨라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들의 장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모부님께서 질문한 건 이제 CP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것을 구축에 뭐 기존의 IT 환경이 뭐 표준화되거나 서비스 자원이 많아야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이런 걸 CP를 어떤 기존 환경에 바로 접목실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분께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POC들을 큰 기업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이 CEP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네. 즉, 우리도 이 방대한 데이터를 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네. 어떤 솔루션이 정당할까라고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POC하는 것도 저희 CEP에 맞춰서 어떤 걸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로그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어떤 센싱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러한 그 기존의 업무 환경 속에 중간에 기존에 없던 스테이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뭐 특별히 준비될 것들은 크게 없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실시간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니즈와 네. 어떤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먼저 선행된다면 CEP의 밸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런 이제 어떤 현재 기존에 뭔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볼 네. 그 데이터들은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거가 안 갖춰졌으면 거기에 돈은 많이 들었겠죠. 그죠? 네, 네. 뭔가 예. 센스 데이터를 뭔가 센싱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아직 센서를 부착 안 했어요. 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미 된 상태에서는 금방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정훈님, 발생하는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CEP가 유용해 보이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장점이 만약에 그 한 채널만 본다면 그는 뭐 기존의 OLTP 분석이나 웹로그 분석이나 뭐 네.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저희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웹캐스트 전에 이제 수원에서 올라왔는데요. 네, POC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서도 보면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그냥 일반 로그하고 프로파일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니즈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 합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그 다차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때 CEP가 훨씬 더 효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CEP는 개별 하나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네. 서로 연관돼서 볼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안 하신 분들은 마저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런 기술이 다른 걸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의 CEP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그 2007년부터 BA로부터 시작돼서 엔진들이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기존의 기술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이제 저희 오라클 CEP 솔루션이 아마도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 주신 임종대 부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위에 그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있죠? 그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죠? 박수 치는 거. 네, 고맙습니다. 네. 네.